몸이 좋아지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몸 좋아지는 맨몸 루틴 하루에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헬스장 가기 귀찮고 그냥 쉬고 싶은데요. 복잡한 루틴 말고 비싼 PT 받지 말고 귀찮으면 헬스장도 가지 말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딱 2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제가 매일 하려고 하는 잠든 근육 깨워주는 맨몸 루틴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해외에서 680만 조회수가 나온 이브건님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좋은 초보자 운동 루틴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3가지 그리고 하나의 추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운동을 하는 만큼 몸이 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확장 가능해야 합니다. 즉,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완전 초보자가 시작해서 중급자, 숙련자 루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적은 운동량으로 시작하고 원하면 점점 더 많은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길거리에서 마른 사람들을 보면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도 계속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루틴이 현실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못 지킨다면 결국 효과 없는 루틴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 루틴은 조금의 타협과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다룰 건데요. 첫째, 절대 건너뛰면 안 되는 워밍업. 둘째, 푸시, 풀, 코어, 하체, 기초 운동. 셋째, 훈련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 워밍업의 중요성입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워밍업은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맨몸 운동은 어깨, 팔꿈치, 손목에 큰 부담이 가는 복합 운동이 많고 하체 훈련 시에는 고관절과 무릎에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면 최소 10에서 15분은 본 운동 전 워밍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워밍업은 부상 위험을 줄이고 더 오래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능하다면 저항 밴드를 추천드리는데요. 맨몸 운동만으로 자극하기 어려운 작은 근육을 준비시키고 퍼포먼스 향상에 아주 유용합니다. 다른 관절들도 중요하지만 그중 특히 중요한 관절은 손목 관절인데요. 푸시업, 딥스 같은 동작을 위해 손목은 반드시 강화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 저도 부상을 당해봤는데요. 부상을 당하게 되면 회복도 잘 안되고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꼭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워밍업 동작들이 지루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스포츠든 결국 자기만의 워밍업 루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 운동입니다. 기초 운동은 푸시, 풀, 코어, 하체 순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푸시 기초 운동인데요. 맨몸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푸시 운동은 단연코 푸시업입니다. 푸시업은 체중의 약 6에서 70%를 가슴, 어깨, 삼두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일반적인 푸시업이 어렵다면 벽이나 소파처럼 높이가 있는 곳에서 인클라인 푸시업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자세 체크를 위해 여러 각도에서 본인을 촬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엉덩이는 내려가 있고 발목부터 어깨까지 일직선인지 팔꿈치가 과하게 벌어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푸시업이 쉬워지면 손 위치, 너비를 바꾸거나 발을 올려 난이도를 높일 수 있고 폭발적인 반복이나 약한 지점에서 멈추는 정지 반복도 좋습니다. 푸시업 다음 단계는 딥스입니다. 딥스는 푸시업보다 깊은 가동 범위로 가슴, 삼두, 어깨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초보자분들은 벤치 딥스부터 시작해보세요. 어깨를 고정하고 팔꿈치는 90도까지만 내려가면 됩니다. 10에서 12회가 가능해지면 기본 딥스로 넘어가는데요. 처음에는 팔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몸을 지탱하는 것부터 연습해보세요.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광배로 어깨를 끌어내리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게 어느 정도 되면 코어를 조이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가슴과 삼두를 자극하며 운동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딥스 같은 경우 초보자가 하기 힘들 뿐더러 부상 위험이 제일 큰 운동이므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벤치 딥스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풀 기초 운동입니다. 푸시만큼 중요한 것이 풀 운동입니다. 풀 운동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운동이 바로 풀업입니다. 집 앞 철봉이나 집 문틀 철봉을 이용해보세요. 문틀 철봉은 얼마 하지도 않고 가성비 운동 기구이니 하나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풀업에서는 항상 견갑을 뒤로 모으는 것이 핵심인데요. 가슴을 열고 등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가지세요. 풀업을 하기 전에는 먼저 매달리기부터 익숙해져야 합니다. 데드행에서 액티브행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데드행은 바에 매달린 채 힘을 완전히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고 견갑이 풀리며 체중이 관절과 인대에 그대로 실립니다. 그립 강화와 스트레칭에는 좋지만 등 근육 활성화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액티브행은 매달린 상태에서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려 견갑을 고정한 상태입니다. 팔은 여전히 펴져 있지만 광배, 하부 승모, 정거근이 활성화됩니다. 모든 풀업, 프론트 레버, 머슬업의 시작 자세이며 어깨의 안정성과 힘 전달의 핵심입니다. 풀업이 어렵다면 호주 풀업, 밴드 보조, 점프 풀업을 활용해 보세요. 완벽한 풀업은 아래에서 팔이 완전히 펴지고 위에서 턱이 발을 넘는 동작입니다. 반동과 스윙은 최대한 줄이세요. 다음은 코어 훈련입니다. 코어는 푸시업과 풀업에서도 이미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는 운동 마지막에 코어 운동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맨몸 운동에서 코어는 모든 기술의 중심입니다. 코어 운동은 레그레이즈와 플랭크 변형 이 두 가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레그레이즈는 누워서 또는 매달려서 스윙 없이 컨트롤합니다. 플랭크 변형은 하이 플랭크, 로우 플랭크 모두 엉덩이 들림 없이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다음은 하체 훈련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체 운동을 가장 하기 싫어하고 많이들 안 하시는데요. 하체 근육은 신체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훈련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전신 체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체 운동은 런지와 스쿼트가 매우 효과적인데요. 이 동작들은 균형 감각과 가동성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양쪽을 균형 있게 훈련하세요. 세 번째는 훈련 구성과 진행 방법입니다. 5에서 6회 반복이 가능한 동작이 현재 수준에 맞는 시작점입니다. 운동 순서는 워밍업, 복합운동, 보조운동, 스트레칭 이 구조를 추천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진적 과부하가 필요합니다. 난이도 상승, 반복수 증가, 세트 증가 또는 자세 개선도 모두 과부하입니다. 초보자는 주 3에서 6회 훈련이 적당합니다. 빈도가 높다면 강도는 낮추고 빈도가 낮다면 볼륨을 높이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성장은 운동 중이 아니라 휴식 중에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과훈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초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부상 없이 꾸준히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운동들을 직접 해보고 루틴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하루 운동, 하루 휴식 루틴으로 짜보았습니다. 운동 중간 쉬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가져와 보세요. 위 루틴은 초보자용 루틴이므로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더 추가해서 해보세요. 관절, 인대, 근육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란 매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폼과 같은 컨트롤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보는 데서 끝내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분명 좋은 몸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어깨 넓어지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